저희는 나날이 지나는 방송 휘파라치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죠. 풀스크린 이거 부러웠는데 이제 화려하고 멋진 장면들을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저희도 기대가 크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미 요청을 해주셨고 코믹스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를 다뤄볼 생각인데요. 마블 코믹스에서 그려지는 천지창조를 살펴볼 생각인데요. 즉 지구의 탄생 배경과 엘더 가수로 알려진 고대 신, 그리고 토로, 오딘, 제우스 등으로 이루어진 스카이파드의 탄생 배경과 인간과 수많은 종족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아주 자세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와, 그렇다면 마블 코믹스에 그려지는 모든 종족들의 탄생 배경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방송 하나면 마블 코믹스에서 그려지는 신들과 악마들, 그리고 초능력자들과 이뉴먼즈, 크리 종족, 스크럴 종족, 토로, 오딘 등이 탄생하게 된 배경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마블 코믹스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렇게 소개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시작해 보시죠. 저희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구와 신들의 탄생 배경은 1982년 토르 애니얼 10권에 아주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 의하면 태초에 공허가 있었고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공허에서 항성들이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항성에서 행성들이 태어나면서 드디어 우주가 탄생하게 되는데, 참고로 항성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 스스로 빛을 내는 고온의 천체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우주에는 약 2천억 개의 항성이 있다고 전해지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항성에서 태어난 행성 중에서 가장 강한 생명 에너지를 품고 있는 행성이 있었는데요. 이 행성이 바로 지구죠. 아름다운 지구.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 지구가 행성으로서의 틀을 갖추게 되자 무한한 생명력을 품고 있던 에너지는 지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데미어지라는 존재가 탄생하게 됩니다. 즉 창조주의 탄생이죠.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데미어지는 끊임없이 태동하고 있는 지구를 불쌍히 여기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무한한 생명력을 지상에 뿌렸고, 이 씨앗에서 수많은 고대신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즉 후세에 엘더갓이라고 불리게 된 이 고대신들은 대지의 신인 가이아와 사랑의 신인 오시트루, 분노의 신인 세트, 땅의 신인 크톤 등을 비롯해서 수많은 존재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구는 엘더갓들에게 둘러싸이는 인구 가잉의 사태에 놓이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세트가 동생인 히프스를 죽이고 강력한 힘을 손에 얻자 이것을 본 다른 엘더갓들도 서로를 잡아 먹음으로써 지구는 점차 전쟁터로 변하게 되었고, 이것은 대학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가이아는 엘더갓들의 타락을 슬퍼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창조주인 데미어지를 불러들이게 되었고, 이것을 본 데미어지는 가이아와 관계를 맺어 아툼 더 갓 이터, 즉 신을 먹는 자를 탄생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아툼은 타락한 엘더 갓들을 죽이고 그들의 힘을 흡수하면서 점차 강력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이후 하늘로 올라간 그는 자신이 흡수한 모든 힘을 천상에 풀어놓고 태양과 하나가 됩니다. 즉 태양이 탄생하게 된 가정이에요. 그 결과 지구를 떠나 먼 우주를 여행하고 있었던 오시트루와 다른 차원의 틈으로 도망가서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한 크톤과 세트, 그리고 아툼을 잉태한 가이아만이 이 대학살에서 살아남았으며 그 많았던 엘더갓들은 모두 전멸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 헬로드라는 새로운 종족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바로 메피스토와 루시퍼 등으로 유명한 악마들이죠. 한편 오시트루는 대학살이 지나간 후 영계를 관장하는 신이 되었으며, 이후 아가모토, 호거스와 함께 비잔티라는 3일째 신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은 닥터 스트레인지 소설로 스프림의 역사라는 방송에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감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즉 오시트루는 마법과 영계를 관장하는 신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가이아는 포악한 공룡들을 멸종시키고 포유류를 진화시키려고 했는데요. 이때 최초의 살인자였던 세트가 공룡들의 힘을 흡수해서 공룡들이 포유류를 사냥하도록 시키자 분노한 가이아는 태양이었던 아툼을 소환시켜 세트의 야욕을 막아내고 그를 지구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겨난 세트는 이후에도 지구를 여러 번 넘봤으며 그때마다 아툼과 지구의 히어로들에게 패배를 당하게 되죠. 참고로 문 드래곤이 바로 세트의 자식이에요. 마지막으로 세트 못지않게 사악한 신으로 명성이 높은 크톤은 이후 다크홀드라는 마법서를 만드는데요. 이 책은 세상을 암흑으로 물들이는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시트루는 다크홀드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비샨티의 책이라는 마법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샨티의 책과 다크홀드는 모두 고대 신에 의해 탄생한 것이며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에 등장한 카글리 오스트로의 책은 31세기 마법사인 카글리 오스트로가 흑마법을 엮어서 만든 악마의 성경이라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비싼티의 책은 백마법서, 다크홀드는 흑마법서, 카글리 오스트로의 책은 다크홀드를 본따서 만든 또 다른 흑마법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책은 미드 에이전트 오브 실드에서 다크홀드가 등장하고 고스트 나이드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풀도록 하죠. 아무튼 이렇게 살아남은 고대 신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두 사라지고 지구에서는 공룡이 멸망하고 드디어 인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존재에 비해서 연약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들이 자신들의 형상을 본따서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우상숭배죠. 이때 과거 아툼이 태양이 되기 전에 지구에 뿌려놓았던 신성력과 인간들에게서 진화한 종족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신들이 탄생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스카이파더라 부르고 있죠. 스카이파더는 북유럽, 그리스, 마야, 호주의 원주민 신, 하와이, 폴리네시안 제도의 물의 신, 재팬, 메소포타미아, 잉카, 인도, 이집트, 핀란드, 미국, 몽골, 멕시코, 켈트, 아프리카, 중국, 페르시아, 북부, 필리핀, 러시아 등 전 세계에 전해지는 신화 속 인물들로 이들의 힘은 고대 신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매우 강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신들도 스카이파더에 포함되어 있지만 마블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서 이미지를 찾지 못했죠. 거의 기록에만 존재하는 신들이에요. 정말 아쉬워요. 찾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러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희도 정말 찾고 싶었거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고 있는 토르는 오딘과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났죠. 즉 토르는 고대 신으로 알려진 가이아와 스카이파더 중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오딘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스카이파더계의 금수저라 할 수 있습니다. 부러운 놈이야? 그래서 강한 거야. 이렇게 지금까지 지구의 탄생과 창조주인 데미어즈와 엘더갓의 탄생, 그리고 엘더갓의 멸망으로 탄생한 악마들과 인간, 스카이파더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전에 셀레스티얼과 마블 천지창조라는 방송으로 풀어드린 다양한 종족의 탄생과 이 신화의 연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야 저희도 안 헷갈려요. 근데 좀 헷갈리려고 그래. 먼저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셀레스티얼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셀레스티얼은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코미스에서 그려지는 셀레스티얼은 신장이 600m에서 6000m까지 이를 정도로 거대하며 형태가 없는 에너지 집약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갑옷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최고의 과학자이자 학살자로 이름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셀레스티얼은 수많은 행성의 DNA를 연구해서 새로운 종족을 만드는 것을 즐기며 100년 후 그들의 기준이 미달이 되는 존재들을 가차없이 학살하기로 유명한데요. 재미있게도 이들은 스카이파더가 탄생하기 전에 이미 지구의 DNA를 조작해서 새로운 종족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그들이 만들어낸 종족들은 매우 아름답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터널스 종족. 이터널스 종족으로 유명한 인물들은 타노스와 세르시, 스타복스 등이 있습니다. 흉측한 외모와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비안트 종족과 평범한 인간들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때 인간들 중에서 DNA가 변화를 일으키면서 뮤턴트, 즉 엑스맨들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이후 인간들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위적인 초인들이 탄생하게 되었으니 그들이 바로 캡틴 아메리카와 윈터 솔저, 울버린, X-23, 스파이더맨, 헐크 등이죠. 그리고 조류에서 진화한 시아 종족과 파충류에서 진화한 스크롤 종족, 양서류에서 진화한 크리 종족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이후 크리 종족과 스크롤 종족과의 전투로 인휴먼즈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이 인휴먼즈 종족은 또다시 키멜리아인과 센타우리인, 바둔, 다이어레이스, 인휴먼즈 등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블랙볼트가 키멜리아인과 센타우리인, 바둔, 다이어레이스 종족들과 혼인을 통해서 인휴먼즈의 대통합을 이루어내게 되죠. 이렇듯 스카이파더는 엘더갓과 셀레스티얼이 만들어 놓은 지구에서 수많은 종족들의 창조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셀레스티얼이 분노를 하게 되면서 스카이파더와 셀레스티얼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주적인 존재들인 셀레스티얼을 스카이파더들이 상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스카이파더는 단 8명의 셀레스티얼에게 패배를 하게 되고 가이아의 중재로 겨우 셀레스티얼의 분노를 벗어나게 되죠.
참고로 이 당시 가이아는 또다시 지구에 피바람이 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막았던 것으로 이건 연구를 미치도록 좋아하는 셀레스티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래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구의 탄생 과정과 창조자 데미어지에게서 태어난 엘더 갓과 엘더 갓들의 싸움으로 탄생한 아툼의 분노, 그리고 인간들과 스카이파더의 탄생을 알아보고 지구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거의 모든 존재를 창조한 셀레스티얼과의 연관관계를 알아봤는데요. 상당히 복잡하죠. 너무 복잡해요. 저희가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해지다니 역시 신화는 재미있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보다 이 영상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 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재미있고 알찬 방송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는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 히히 파라찌 야